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량과 표집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미 모수랑 통계량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개념에다가 조금만 더 앞부분에 배웠던 거를 좀 합쳐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우선 우리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수라는 거는 이런 모집단이 있으면 네,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음, 얻어낸 이런 것들을 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계량이라는 거는 모수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여기 표본에서만 평균을 구한 x바와 표본의 분산인 표본 분산을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희는 모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할 건데요.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의 경우로 각각 나눠서 생각할 겁니다. 음,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박스 안에 1번부터 45번까지 공이 적힌 숫자가 적힌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저희가 어떤 공을 뽑았을 어떤 여기 있는 공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네, 이게 이 공들의 공에 적힌 숫자들의 평균이겠죠. 45 나누기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45까지 더한 거를 45로 나눈 게 이 공들에 적힌 숫자의 평균이잖아요. 저희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모집단은 이 상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들의 숫자들이 다 모집단이고 그 우리 모집단을 1부터 45까지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부터 45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이렇게 평균이 됐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분산은 여기서 구해진 평균을 1 빼기 뮤에 편차해서 제곱 더하고 2 빼기 뮤 제곱 이렇게 해서 쭉 더해서 45 빼기 뮤까지 제곱을 해서 더한 거를 45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네. 그런데 이건 지금 유한 모집단이었어요. 저희가 1부터 45까지 공이 딱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한 모집단의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걸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약간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네. 무한 모집단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1부터 45까지 공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 번을 꺼낸 다음에 숫자만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럴 때 평균은 이런 확률 분포표를 일단 그리겠죠. x가 공에 있는 숫자라고 하면 1이 나올 확률 45분의 1, 2가 나올 확률 45분의 1 이렇게 쭉 해서 45가 나올 확률도 45분의 1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게임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저희 평균을 구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1이 나올 확률 45분의 1 더하기 2가 나올 확률 곱하기 45분의 1 확률 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더해서 45가 나왔을 때 그때 확률 이렇게 해서 저희 평균 구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 모집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조사해서 그냥 평균 내고 분산 내면 되는데 무한 모집단은 그 안에 있는 걸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을 뽑았다가 다시 보고 다시 넣으니까 이 안에서 다음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공에 대해서 싹 다 조사를 해버리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좀 구별이 안 갈 수 있지만 뒤에 예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예로 한번 보시고 뒤에 예로 한번 더 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지금 저희가 무한모집단인 경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평균은 이렇게 구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분산 역시 여기서 나온 평균을 1 빼기 뮤 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 확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죠. 45 빼기 뮤의 제곱의 확률. 네, 결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맞닿아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왜냐면 여기 다 1이 생략된 거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45분의 1, 이쪽도 45분의 1. 네, 다 결국에 이것도 각각 써보면 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45분의 1 이렇게 따로 떼서 쓰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로 떼서 따라 쓰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랑. 네, 그러니까 이게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라 해서 어떤 개념이 바뀌는 건 아니고 개념은 똑같은데 확률적으로 쓴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조금. 네, 나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한번 예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행 가이드가 공항에서 두 명의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명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공항에 도착할 확률은 75%며 이 말은 지각한 사람이 0일 때죠. 지각 0일 때. 그러니까 한 명이 지각할 때 확률은 15%, 두 명이 지각할 확률은 10%다. 그러니까 여행 중 지각할 사람의 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표차를 구하라 하면 저희는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를 미리 그려놨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각할 사람이 0일 확률은 0.75, 지각할 사람이 1일 확률은 0.15, 그죠? 지각할 확률이 2인, 그러니까 지각할 확률이 아니라 지각할 사람의 수가 2일 확률은 0.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무한 모집단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유한 모집단은 그러니까 유한 모집단은 어떤 반이 있으면 반 안에 점수, 예를 들어 반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30명의 평균 점수 하면 30명 다 불러와서 너 점수 몇 점이야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무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집단을 지금 같은 경우 무한이에요. 끝없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행 가이드 입장에서는 이번 여행에서는 여행 온 사람 두 명이 A와 B였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는 C와 D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명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두 명이 계속 올 수가 있잖아요, 여행에서.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이 확률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상자 안에 사과가 70개가 있고 70개라기보다는 오렌지가 10개, 딸기가 20개의 비율로, 이게 개라기보다는 퍼센트라고 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사과를 꺼낼 확률은 항상 10분의 7이잖아요. 이거 오렌지는 10분의 1이고 딸기는 10분의 2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사과랑 오렌지랑 딸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여행객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지각할 확률을 알고 있고 한 명이 지각할 확률을 알고 있고 두 명 모두 지각할 확률을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확률은 75%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1 곱하기 0.15, 그다음에 2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0.35가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분산도 마찬가지. 네, 0 빼기 0.35의 제곱의 확률 곱해주고 여기다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 빼기
0.35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주고 2 빼기 0.35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산이 나올 겁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10분이 돼서